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꾸 좌파분들이 오셔가지고 비공감을 누르고 가는 바람에 영상들이 계속 짬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또 양문석이에요. 대출 회수당한 양문석이 대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아파트를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 대출로 판명이 나서 이 대출을 회수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양무석 씨가. 그래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일단 새마을금고에서 양무석 씨 딸에게 내줬던 사업자 대출 11억을 전액 환수하기로 하겠다, 회수하기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양무석 씨는 자기가 편법인 거는 인정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파트를 매도해서 대출도 갚고 그리고 이 논란을 종식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0억의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억이 좀 비싼 가격이니까 만약에 차익이 생긴다면 차익은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좀 이 논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체 양무석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물을 내놨는데 전세로도 매물을 내놨어요. 이게 좀 의미가 큰 행위거든요. 이 전세로 내놨다는 건 대체 어떤 행위인지. 일단은 처음에 40억이 내놨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라는 논란이니까 1억을 낮췄어요. 근데 1억을 낮춰내면서 전세로도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39억의 매물로 일단 나오긴 했는데 근처 부동산 관계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가격으로는 팔리지 않아요. 안 팔 생각인 것 같아요. 누가 2층을 39억에 사요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세로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세가 나가면 매매를 보류하실 건데, 매매가 되면 전세를 거두고,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나 매매 빨리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세까지 내놨다는 얘기는 급매로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겠죠. 팔겠다 이랬는데 전세를 내놨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매매로 하고 싶으면 급매 가격,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는 것이고 전세로 내놓는다는 얘기는 매매를 좀 늦추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할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평수의 중층 매물이 37억 8천, 그러니까 38억에 나와 있는데 저층 매물이 39억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는 10억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로 만약에 10억을 받게 된다면 이 전세금을 받아서 일단 대출 회수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층보다 비싼 2층을 이게 올수리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 돈이 없던 형편에 이걸 매수해서 사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삐까뻔쩍하게 수리를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재건축 아파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들어올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인테리어라는 게 도배장판 정도 하고 뭐 깔끔하게 어디 필름 작업만 하고 그 정도일 거지 뭐 다 갈아엎어가지고 전체 막 화장실 뜯어 고치고 주방 뜯어 고치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어떤 수리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팔 마음이 없는 가격이다. 이게 중층이랑 저층이랑 이 정도 1억이 더 싸다면 아니 당연히 중층 사서 인테리어 비용 드리는 게 더 이득인 거지 저층을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전세 매물 설명을 보더라도 오래 거주 가능한 집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랫동안 전세를 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매가 잘 안 될 거니까 양무석 씨는 전세로 나간다면 매매는 언제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될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강남 입지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신반포 4차 아파트라는 곳이 어디냐면 강남 고속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크게 하나 있죠. 그리고 이쪽에 뉴코아 아울렛이 있는데 여기 킴스클럽이 있어요. 여기 마트가 물건이 괜찮아요. 저도 강남 쪽 살 때 이쪽 마트를 자주 애용했었는데 물건이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돈 좀 있고 좀 까탈스러우니까 좀 어설픈 물건 갖다 놓으면은 뭐 굉장히 욕먹기 때문에 여기 좋은 물건 갖다 놔요. 그리고 여기 반포공원인데 반포 한강공원 여기 달빛 무지개 분수 그거 여기 요 반포대교에서 분수쇼 해가지고 뭐 조명 쏘고 하는 거기 있잖아요. 저도 요 강남 살 때는 여기 자전거 타고 자주 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자전거 타고 오든 아니면 차 타고 오든 뭐 이렇게 와야 되는 이 반포 한강공원을 걸어서 갈 수 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입지인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입지를 포기하는 거는 둘째치고 이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상당해요. 일단은 매도 매수 중개 수수료만 2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보통 한 0.4% 받기 때문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판다. 그러면은 중개 수수료만 거의 2,500만 원 나와요, 실제는.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를 팔고 근처에 뭐 비슷한 아파트 뭐 평수를 줄여서 가든 아니면은 자기 예산에 맞춰서 가든 한 30억짜리 아파트를 다시 산다고 했을 때 취등록세가 1억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비슷한 수준의 다른 아파트를 사게 될 경우에는 이 양문석 씨가 1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거래 멈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진짜 가능하다면 전세를 주고 매매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마 양문석의 속내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 보여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기 대출에 관련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했고 새마을금고도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문서 위조 정황이 너무 뚜렷하게 나와서 결국에는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죄를 받게 되면 국회의원 이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상황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편법 대출도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는 재산 축소 신고가 이미 선관위에서 고발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재산 축소 신고가 어떤 내용이냐면 양문석 씨가 이 아파트를 30억에 샀어요. 30억에. 근데 이 아파트를 샀을 때 공시지가가 21억이었어. 그러면은 재산 신고를 할 때 사실은 실거래가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30억에 샀으니까 자기 재산은 30억이라고 올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양문석 씨가 진짜 어이없게 공시지가인 21억으로 축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뭐 자주 있는 빈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다 줬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해라. 그게 실제 재산의 가액에 맞으니까. 그런데 이 양무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서 출마를 하다 보니까 안산 출마하는데 자기 재산이 강남 아파트 30억 딱 이렇게 써놓으면 뭔가 굉장히 위화감이 들잖아요. 안산에 나오는 후보인데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안산 시민들의 마음에 좀 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이자. 30억은 좀 선 넘은 것 같고 한 20억 정도 아파트라고 하면 요즘에 뭐 20억짜리 아파트가 지방에도 있는 편이니까 뭐 경기도 외부 광교만 해도 뭐 20억짜리 좀 평수 크면 나오니까 이번에 동탄 롯데캐슬도 20억에 20억? 22억에 거래가 된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좀 받아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신고죠. 진짜 조금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1분만 찾아보면 아, 이 아파트 30억짜리인데 왜 21억으로 신고를 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걸렸어요. 바로 걸려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됐을 경우에 벌금형이 아마 나올 건데 이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좀 이 선거 관련해서는 스트릭트한 법이에요. 굉장히 그 허들이 높습니다. 요거에서 100만 원만 벌금을 받아도 당선 취소형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이 지금 계산하기로는 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좀 길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이 지금 짱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짱구를 어떻게 굴렸느냐? 내가 당선이 된다. 당선이 되면 지금 이미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지원을 통해서 의원직을 끝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당선이 되면 재판 지원을 하면서 제가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요 도저히 안 팔려서 결국에는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를 주니까 더 안 팔리니까 어쨌거나 매수자가 나타나면 팔겠습니다라고 변명을 할 거예요. 아니 가격을 내리면 되는데 끝까지 가격은 안 내리고 일단은 전세로 넘긴 다음에 전세 핑계를 대고 안 팔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재판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뭐 의원직 상실한 마당에 내가 굳이 집을 팔 이유가 뭐 있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대출금을 갚기 위한 전세를 일단 주고 상황을 지켜보다 어영부영 넘어갈 게 뻔해요. 의원직이 상실될 마당에 내가 뭐 약속 지켜서 뭐해. 그리고 이 정도 이슈를 한마디로 사고를 쳤으면 다음번 선거에 나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의원 인생은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은 잘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안산 쪽이 워낙에 민주당의 그 세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낙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안산에서 당선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낙선이 되면
낙선했으니까 안 팔지. 내가 굳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내가 왜 굳이 아파트를 팔아야 돼? 강남 아파트를. 그러니까 어영부영 넘어가고 대출 상환을 위해서 전세는 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1억씩 집에 쟁여두고 있다가 턱턱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 상환을 위해서 전세는 줄 듯 하지만 만약에 낙선한다면 절대 안 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케이스가 걸리든 안 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팔려고 지금 이렇게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결론을 냈느냐? 저층이라 함은 통상 중층보다 10% 정도 저렴해야 매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특히나 1층도 아니고 2층이잖아요.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의 단점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1층의 장점이 전혀 없는 층이 바로 2층이라서 제일 비선호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1층의 장점은 무엇이냐? 1층의 장점은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집에서 뛰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아이 키우는 집들에서는 1층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요. 근데 1층의 단점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실이 바로 눈에 들여다 보인다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에는 2층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시선만 조금만 위로 올리면 2층이 안에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1층의 단점이 똑같단 말이야, 2층도. 그런데 2층에서 뛸 수가 있느냐? 밑에 1층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맘대로 못 뛰는 거지. 그러니까 1층의 단점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장점은 없는 2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10%가 아니라 한 15% 정도 저렴해야 나갈까 말까야. 그런데 여기가 재건축이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권리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고층에 비해서 저층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같은 라인 아파트도 고층이랑 저층 공시지가가 다르거든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뭐 바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차액은 기부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문석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로 판다고 했을 때 33억에 파나 39억에 파나 똑같아. 결국에는 차익이 남으면 기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33억에 안 내놓고 신고가에 39억에 내놨다. 이거는 결국에는 안 팔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싸게 올리면서 전세로도 올렸어. 그러니까 나는 매매는 하지 않겠다. 전세를 주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전세를 줄 경우에는 매매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뭐 37억 정도에는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전세를 10억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야? 갭이 27억이라는 말이에요. 27억씩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전세를 줄 경우에 매매는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양문석의 마음은 무엇이냐? 팔 마음이 없다. 나는 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한 33억도 아니야. 35억에만 올려놔도 누군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35억도 이미 양문석이 산 가격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세금 다 제하고 나더라도 양문석한테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그걸 35억에 안 올려놓고 39억에 올려놨다. 이거는 팔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변명을 대서 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양문석이 이 이슈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